네, 안녕하세요. 김은구입니다. 이번 주는 ISMSP 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팅 임무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GRC에 대해서 IS GRC에서 배웠잖아요. 거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상당히 중요하다. ISMS 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법적 준거성, 예, 법적 요구 사항을 검토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준거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죠. 예, 법에서 뭘 요구하는지,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어떤 법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법에서 뭘 요구하는지, 뭘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망법하고 특히 이제 개보법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보법의 29조 안전성 확보 조치는 거의 기술적 측면이거든요. 기술적 측면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ISMS는 정보보호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네,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구축 개론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구축 운영을 배웠어요. 구축 운영을 배울 때 이제 ISMS에 대한 통제 항목, 80개 항목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가 있다라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핌스 경우에 22개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법정 요구사항이었죠.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ISMS는 PDCA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PDCA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PDCA 쪽은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이게 이제 첫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16개 이제 통제 항목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보호대책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래서 이게 64개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이제 요구사항. 그래서 22개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 102개의 인증 기준이 있었어요. 자, 관리체계 수립 운영이 바로 이제 PDCA 프로세스 측면에서 ISMS를 이제 구축하는데 순서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취약적 분석이라든지 위협 분석이라든지 우려사항 분석 평가를 해서 뭐를 하죠? 위험 수준, 위험도를 이제 분석을 해서 DOA 이상 되는 부분은 DOA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선정을 하게 되고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을 해서 이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 분장 누가 언제까지 할 건지 이행계획을 해서 이제 구현을 이제 하는 거죠. 구현한 다음에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법정 요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체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PDCA 체계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인지하셨고 습득하셨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ISMS가 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 컨설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의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전부 컨설팅을 맡깁니다. 네? ISMS 관련해서 사후 최초 심사를 하건 뭐 사후 심사를 하건 갱신 심사를 하건 매년 이 컨설팅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전문가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걸 다 하기고 그리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도가 길었는데 컨설팅 업무를 이거 업무네요. 컨설팅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에 대한 이해, 프로젝트 수행 절차.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이제 보는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필요성, 모델과 절차, 프로젝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컨설팅의 이해인데요. 정보보호 컨설팅의 개념은 여기 그 정보보호 사전 점검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 정의가 딱 돼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 사항은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과 평가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위협에 대한 것도 뭐 나름 이제 분석 평가를 하겠죠.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처럼. 근데 특히 취약점, 그 자산에 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그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결국은 그 취약점을 위협으로부터 위협이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악성적인 악의적인 행위가 이제 일어날 텐데 그거는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그래서 이제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ISMS 구축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컨설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결국은. 그죠? 취약점 분석 평가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다 들어가잖아요.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다라는 게 정보보호 컨설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서비스의 의미는 이걸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경우에는 법에서 의무 대행자 의무자죠. 이 의무는 법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또는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 발생이 되니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사전에 빠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그 컨설팅 서비스의 의미입니다.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는 이제 목적은 사실 자체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의무 대상자죠. 의무 대상자. 갑자기 의무 대행자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기업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이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또 그것만 이제 컨설팅만 숙달이 돼서 하는 또 전문가들이 나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설팅에 이제 최고 전문가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목표 달성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방향이 제대로 이제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CEO의 어떤 본인이 그 기관이나 기업 그 담당자라든지 또 팀장이라든지 보직자가 설득 못하는 것들을 이런 컨설턴트들이 제3자가 이제 또 설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컨설팅의 역사 좀 볼까요? 우리가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보급이 엄청 확산됐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 없으면 뭐 하루라도 아마 못 살 겁니다. 이게 그죠? 아마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인터넷 확산 때문에 그 정보보호 업체가 이제 증가가 됐고 2000년 6월에 정보보호 관련 업체 55개가 모여서 이제 정보보호 컨설팅 포럼을 이제 창립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활성화를 시장 파일을 키우자라는 거죠. 예, 파일을 키우자. 그래서 포럼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죠. 현재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컨설팅이 이렇게 가야 된다. 뭐 단가가 너무 낮다거나 그리고
추가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정부에. 그러면 정부가 그런 의견을 이제 받으면은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에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할 정보보호 컨설팅이라는 걸 처음에 2001년에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21년 현재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우리 이거 배웠었죠? 저기 컴플라이언스 쪽 법에 정보보호법 제가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이름을 바꿨어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네.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라고 하지 않고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정이 돼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니까 컨설팅 발주 기관에서는 그 니네가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로 지정이 됐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겠죠. 또는 뭐 제안서 제출할 때 이제 그거를 증적을 이제 제출하게끔 할 겁니다. 이런 계기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ISMS-P로 통합된 겁니다. 과거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자, 컨설팅 서비스 유형을 볼게요. 상당히 많아요. 컨설팅 서비스 유형이. 잘 아시는 이제 ISMS 구축 컨설팅,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 법 개정에 대한 거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그다음 피아. 이 피아는 사전에 구축 운영 단계 전에 또 의무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주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의무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도 상당히 시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보호 컨설팅 모델 및 절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이 환경 분석. 이게 뭡니까?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안에 있는 그, 16개 통제 항목에 대한 그 프로세스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첫 번째 1.1의 관리체계 기반 마련이었죠. 근데 2번이 그 다음에 위험 관리였고 그 다음에 1.3이 관리체계 운영, 그 다음에 1.4가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이었어요. 자, 근데 컨설팅 모델에서 이제 요거는 다 같은 거죠. 거의 구현.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요 부분하고 사후 관리하고 요거는 말만 바꾼 거지. 요 단계하고 다 이제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또 이 위험 관리가 가장 뭐 핵심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나와야지 이 정보보호대책 선정 이행계획 수립이 나오고,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위험 분석이라는 걸 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위험 분석 안에는 취약점 분석, 취약점 분석, 위험 및 취약성 분석을 하고 취약점 점검을 하고, 그죠? 이런 걸 했었어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이라는 거를 식별하고 그룹핑을 하고 자산에 대한 가치도를 측정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게 다 돼야지 이제 정보보호 대책 선정 이행 계획이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구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 이유는 이제 뭡니까? 두 체크 액트가 되는 거죠. 그죠? 구현부터가 이제 두가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관리체계 컨설팅 절차를 보면은 요게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바로 이제 PDCA, 여기 있는 PDCA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공부했던 거고, 컨설팅에 들어가면 이제 준비 및 계획 단계, 요걸 하기 전에 준비 및 계획 단계와 이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범위 설정이죠.
어느 그 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해서 니네들이 나중에 ISMS 인증을 받을 텐데 어떤 내용이 인증을 받는 거냐라는 거를 서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요구하는 발주처 입장에서도 때로는 이거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해야 되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네,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발주자와 컨설팅 하는 사이에 인터뷰를 이제 인터뷰를 거의 계속합니다. 한 일주일 이상 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갭 분석하는 거죠. ISMS 통제 기준하고 현지하고의 갭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80개, 예를 들면 80개 통제 항목에 대해서 전부 검토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위험 관리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했고, 위험 관리가 끝나면은 이제 보호대책 선정, 요거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분장에서 이제 그걸 고치면 되는 거니까 구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점 파악이 이제 다 된 거죠, 사실. 문제점 파악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까지도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예산까지도 다 나오고 일정 계획까지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업무 분장해갖고 이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반복을 하지만 자, 그래서 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이제 내고 종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까지도 만들어줘요. 인증 신청서까지. 정보보 컨설팅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당연히 구축 경험이 없는 경우에 발주자가 없는 경우에 단시간 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이에요. 이 컨설팅이 3개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은 발주 기간이 발주 내는 기간이고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니까 한 4개월이면은 끝나는 거죠. 종료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이 컨설팅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한 1억 정도 내는 것 같아요. 1억에서 뭐 1.5억 정도 사이인 것 같고요. 한 3개월 정도고 컨설팅 투입 인력은 PM까지 해서 거기 이제 실제 참여자 투입 컨설턴트까지 해서 한 3명 하니까 4명이 되겠죠. 4명 정도 PM은 이제 상주하지 않으니까 3명 정도도 풀타임으로 상주하지 않고 이제 단계별로 3개월 동안 예를 들면은 2명이 상주해서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판단에. 어쨌건 단기간 내에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 평가라든지 기술적 취약점 점검, 위협 시나리오 돌진, 모의 해킹 이런 거 하려면은 컨설턴트 전문 업체가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취약점 점검하려면은 그 점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진단 도구. 예, 자동화된 진단 도구가 이게 필요한데 웹 같은 거 그 취약점 점검하는 그 스캐닝 하는 게 제가 IBM 업체 건가요? 이거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그 자체로 웹 스캐닝 하려는 그 도구를 뭐 구매하거나 뭐 이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업체들은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갖고 뭐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컨설팅 할 테니까 이런 점검 도구 같은 거는 그 이제 전문 서비스 업체가 이제 컨설팅 업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 필요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 설득, 이런 거 이거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절차 이제 예시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생략해도 되겠죠. RFP 공고, 제안서 제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FP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 예.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낯익은 것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 컨설팅 입장에서 제안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제안서의 내용들이요. 이 제안서에,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서 내는 거는 거의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 조금 바뀔 거고,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달라지겠네요. 그다음에 이 방법론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기간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주면은 뭘 이용하죠? 디테일드 상세 접근 방식, 디테일드 리스크 어널리시스, 그죠? 그죠? 이 상세 위협 분석, 이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정략적인 위험 분석을 정량적인 뭐 화폐 단위로 예를 들면은 가치라든지 취약점 평가라든지 위협 평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보통 한 3개월에서 맥시멈 4개월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험 분석에서 뭐 사용한다고 그랬죠? 컴바인드 어프로치 사용한다고 그랬죠? 복합적 분법. 그죠? 이 컴바인드는 뭐였어요? 베이스라인하고 디테일드라고 혼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게 컴바인드 어프로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방법론은 이제 제시를 하겠죠. 네 가지의 우리 배웠던 그 위험 분석 방법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정량적인 거하고 정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성적인 걸 쓰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제안서에 넣겠죠. 여러분도 배운 게 교과서에서 이제 쭉 나와 있던 게 거의 그 실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투입 인력 이력 사항이야 뭐 한 PM 예를 들면 한 명하고 참여자 3명하고 한 4명 정도 맨먼스로 해갖고 이제 뭐 투입 인력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자, 최종 산출물 내역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갭 분석, 통제 항목하고 예를 들면 ISMS다. 그러면은 80개의 통제 항목하고 지금 그 세부 통제 항목까지 다 들어갑니다. 세부 통제 항목이면은 몇 개였어요? 뭐 300 몇 개, 200 몇 개였나요? 250, 245개인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하고 현재하고의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세부 통제 항목별로 전부 뭐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한 게 갭 분석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ISMS의 그 핵심 부분, 바로 위험 관리를 이제 하게 되고, 위험 관리에 이제 많은 그 다큐멘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행 계획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구현을 하면서 현지의 지침도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없으면은 제정하고, 조금 법정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하고 그래서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를 80개 통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현재 현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ISMS 인증할 때 그 인증 심사원들은 보게 돼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을 하겠죠. 갭 분석하고 처음에는 어떤 게 안 됐었는데 통제 항목 중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서 다 됐구나라는 거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인증심사원들이. 그죠? 그 다음에 법적 요구사항 분석서, 뭐 운영 현황표, 내부 감사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하면서 이런 산출물들을 다 만들려면은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전문가여야 되고 아주 포멀한 그 보고서 양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숙달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엑셀로 이제 엑셀에 뭔가요? 그 계산식에 의해서 서로 막 문서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많이 자동화 시켜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